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능 며칠 남지 않았죠. 초조하고 긴장되죠. 자, 마음 편하게 공부는 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추면 원하는 점수 나옵니다. 자, 확률과 통계 4점 문항 28, 29, 30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28번 주머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씩 4번 꺼내어 나온 공에 적힌 수를 꺼낸 순서대로 A, B, C, D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열이네, 순열. 그때 A 곱하기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홀수입니다. 다 더해지도 않은 앞에 둘은 곱 뺐고 그 다음은 더했어요. 홀수래.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 그리고 홀수하고 짝수를 더하면 홀수, 홀 그래도 홀수. 그래, 홀짝 문제네. 그러면 A, B가 이렇게 되었을 때 A, B가 모두 홀수인 확률은 조건부 확률이네. 이렇게 되었을 때 모두 홀수인 경우를 물었습니다. 예, 홀짝에 대하는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A 곱하기 B 그리고 더하기 C 플러스 D가 홀수라고 했잖아. 홀수 네모로 표시해 볼게요. 홀수라고 할게요. 짝수는 X로 표시해 볼게요. 짝수라고 할게요. 자, A, B, C, D가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이 계산 결과가 홀짝으로 구분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된 거? 모두 홀수인 경우를 원했어요. 둘 다 홀수인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 더해서 홀수가 나오려면요. 나도 둘 다 나열하면 돼요. 가지고 뭐 10가지 되면 다 나열하면 안 되나? 예, 이렇게 되면은 홀수끼리 곱하고 홀수 둘을 또 더했기 때문에 홀수가 됩니다. 고작 해봤자 16개 나오겠네? 그런데 곱비 결과 홀수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작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A도 홀수고 B도 홀수입니다. 둘 다 짝수라도 돼요. 짝수는 이렇게 동그라미 X로 표시해 볼게요. 둘 다 짝수라도 돼요. 그럼 그 결과 홀수가 됩니다. 그래? 자, 그 다음 그렇게 해도 다 나열해 보자. 알았어. 그 다음 내가 짝수이고요. 내가 짝수입니다. 곱의 결과 짝수입니다. 그런데 더해서 홀수가 되게 하려면요. 둘 중에 하나는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는 짝수이고요. 내가 짝수입니다. 예,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못하겠다는 친구는요. 확률통계 경우의 수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공식으로 그냥 풀이 해수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내가 짝수이고 내가 홀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곱의 결과 짝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짝수고요. 짝수 홀수. 내가 하나의 짝수이고 홀수. 예, 짝수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홀수를 이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몇 가지 안 나올 것 같다. 거의 다 온 것 같죠? 예, 내가 짝수이고요. 내가 홀수이고요. 내가 홀수이고 내가 짝수인. 진짜 이렇게 쓰면 다 할 건가요? 예, 이렇게 다 나열할 겁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아이에게는 경우의 수 문제 풀지 말라고 제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 오케이. 예, 홀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예, 홀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홀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 또 있나요? 없어요. 8가지의 경우가 나왔네. 자, 차례대로 꺼냈죠? 돌려놓지 않았습니다. 순서를 정했죠? 순열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되는 경우가 몇 가지인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짝수, 홀수 5개, 홀수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4개를 순서대로 A, B, C, D를 정하면 되니까 퍼뮤테이션 4입니다. 퍼뮤테이션 4. 밑으로 4개를 곱했습니다. 12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요건 또 어떻게 되겠니? 홀수 2개와 짝수 2개입니다. 홀수 5 퍼뮤테이션 2, 짝수 4개 있어 4 퍼뮤테이션 2입니다. 옳지. 그럼 나는 계산하였더니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24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8줄에 끝나잖아.
자, 그 다음 또 계속 볼까요? 나 요거는요, 짝수 3개, 홀수 1개, A, B, C, D 위치를 정해주면 됩니다. 아, 홀수 5개 중에서 하나, 짝수 4개 중에서 3개의 순서를 정하면 되니까 이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요, 여전히 120까지네? 예. 나도 마찬가지로 120까지. 나는 몇 가지요? 예. 짝수 2개, 홀수 2개니까 240까지. 예. 일부러 구분해서 제가 표시해 볼게요. 나도 240까지요. 왜? 짝수 2개와 홀수 2개니까 앞서 계산했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240까지. 나도 240, 끝 됐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은 계산 결과 홀수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둘 다 홀수인 경우니까 내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 됩니다. 120이 1배, 2배, 1배, 1배. 그랬더니 계산해 주면요. 바로 할 수 있죠. 쪼르륵 다 더해서 요거 360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면요. 13분의 3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 풀이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체계적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 순열이라고 해서 고배법칙 순열로 해서 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빈틈없이 빠짐없이 잘만 나열하면 되고 이것이 확률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의 수 단원의 필수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또 29번 볼까요? 29번은 두 양수 M 그리고 시그마에 대하여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하면은 물어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정규분포 곡선입니다. 그리고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Y는 평균이 이와 같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른다. 두 확률 변수 Xy에 대해서 X가 0 이하일 확률과 Y가 0 이하일 확률이 같다. 재료를 표준화했을 때 Z값이 같다는 얘기네.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시그마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시그마가 제일 작게 되는 M의 값이 있을 거야. 그걸 M1이라고 하죠. 그때에 X가 1 이상 되는 확률이 Y가 K 이하 될 확률하고 같다. 그러면 K는 어떻게, 이건 뭔가 하면 1을 표준정규분포로 표준화시킨 값하고 K를 표준화시킨 값하고 어떻게 해요? 부호가 다르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규분포에 대한 것이었나? 예. 그럼 X에 대한 분포, 정규분포 곡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X는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이와 같은 식의 분포입니다. X요. 그 다음에 Y도 그려볼까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그림만 그리면 돼요. 평균이 얼마? 예,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Y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M은 양수니까 재료가 여기 있을 거예요. 0 이하가 되는 확률하고요. 여기서도 0 이하가 되는 확률이 0 이하가 되는 확률이 같습니다. M은 양수가 되겠죠. 옳지, 알겠습니다. 너 봤더니 어떻게 됐니? 표준 편차 몇 배? 예, 마이너스 M배입니다. 좀 마이너스 Z 값이에요. 표준 편차 몇 배? 시그마 분의 요거죠. 이거 마이너스 M으로 마이너스 M 시그마가 되어야 돼요. Z 값이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그럼 두가 빼준 것이 이와 같이 되도록 하면 되니까는 요놈에서 식을 만들었더니 요놈에 여기도 요거 뺀 거요. 여기도 요거 뺀 거. 그랬더니 M 시그마 이퀄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6. 저 표준화에 공식만 외운 친구는 내가 지금 뭘 했는가 모를 거예요. Z 구한 거예요. Z 시그마. 예. 그랬더니 시그마라는 건 M 양수로 나눴더니 M 플러스 양수로 나눴더니 M분의 16에다가 플러스 이거의 최소값이요. 뭐가 생각납니까? 곱이 일정한 합의 최소 산술 기하 평균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이 루트 16에서 8 플러스 10 나옵니다. 옳지.
어떨 때 우리 둘이 같을 때니까는 M1이 4일 때 시그마의 값은 15로 최소값이 나왔으면 끝났어요. 그러면 쌤 이제 다 해결됐네요. 자, 이제 집어넣어 볼까? M이 얼마? 4예요. 그럼 M4를 넣었더니 너 얼마 나왔니? 4를 넣었어요. 우야, 큰 수네. 40이 나오나? 예. 그걸 넣고 계산했습니다. 40이 나옵니다. 시그마가 얼마? 10이에요. 자, 이제 뭘 구하라 그랬죠? 1 이상이 되는 확률이요. 1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 1 이상이 되는 확률이 K 이하가 될 확률하고 같대요. 그래? 그러면 이것을 표준화시킨 값하고 이것을 표준화시킨 값의 부호가 다르면 되겠네. 너 4이고 1이니까는 3이네, 그치? 그럼 요 값 3시그마이면 됩니다. 그러면 40에다가 3시그마를 더하면 되는 게 K 값은 얼마? 40 플러스 3시그마라고 해서 얼마? 70 끝 됐어요. 생소합니까? 그냥 공식에만 넣은 친구들 있죠. 정규분법 곡선에 대해서만 알면 되고 표준화시킨 이것이 무슨 뜻인지만 알면 돼요. x-m 나누기 시그마 이걸 z라고 했죠. 이놈을 다시 고쳤으면요. x-m이라고 z 시그마입니다. 저는 이걸 구해서 계산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놓고 보세요. 뭘 다시 확인하면 되는가 하면은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과 그리고 표준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최근 수능 필수 유형입니다. 빈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 1, 2, 3, 4, y 1, 2, 3, 4, 5, 6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함수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F1, 2, 3, 4 함수 값을 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겠네. 자, 봤더니 F1의 값 크거나 같다. F2의 값 그리고 F1 플러스 F3, F1 플러스 F4 대수가 이와 같이 된대요. 함수 값은 이 중에 하나겠죠. 근데 더해서 짝수래요. 더해서 짝수면 두 값이 같은 것이었거나 등호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두 값 차이가 2의 배수이면 됩니다. 그럼 홀짝성이 같잖아.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예,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짝수면은 홀수를 더했거나 짝수를 더한 경우보다 예,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두 값이 같거나 두 값의 차이가 2, 4, 6 같은 2의 배수이면 홀짝성이 같기 때문에 F1 플러스 F2의 값은 짝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그렇게 풀라는 얘기인가요? 그래, 첫 번째 F1의 값하고 F2의 값이 같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등호 성립했습니다. 그럼 여기 갖다 넣었더니 F1 플러스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F3 그리고 F1 플러스 F4 이와 같이 됩니다. 그런데 F1이 공통으로 있잖아. 그놈을 없애버릴까?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면 되니? F3의 값하고요. F4의 값이 이와 같이 되면 되는데 특별한 값에 제한이 있니? 없어요. 그럼 제일 작은 건 얼마? 1부터요. 제일 큰 건 얼마? 6까지입니다. 그런데 네가 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니? 예, F1, F2의 값은 6가지입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개를 6개 중에서 중복을 활용하여 두 개를 택해주면 되니까는 6 곱하기 7 컴비네이션 2입니다. 중복, 조합, 그리고 곱의 법칙을 활용하고 있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나는 126이 나옵니다. 옳지.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거? 이제 F1과 F2의 값인데 내가 짝수래. F2가 뜻하면 이렇게 돼. 그래. 그건 어떻게 맞는 건데? F2의 값이요. F2의 값이 F1 플러스 2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둘 더하면 홀짝성이 같아서 짝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 여기는요. F1 더하기 F3. 예, 저 가식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F1 더하기 F30번 문제잖아.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지.
아, 알겠습니다. 그럼 쌤이 여기서 F1 공통으로 제거했더니 얻어지는 식이 다음과 같이 되네요. 2보다 크거나 같고 F3 그리고 F4 같이 되네요. F1 공통으로 지웠어요. 등식 부등식의 성질했다. 나는 제일 커봤자 6입니다. 옳지. 그러면 됐어요. 자, F1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니? 예, 1, 2, 3, 4 어디까지요? 4까지네. 왜냐면 제일 커봤자 내가 6이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될 수 있는 것은 4가지 이거. 그 각각의 이제 이 안에서 중복형에서 2개를 택해주면 되니까 OHE입니다. 따라서 4 곱하기 6 컨비네이션이 계산해줬더니 60까지가 나옵니다. 또 있죠? 예, 또 그 다음 또 보면은 F1의 값이 있고 F2의 값 홀짝씩 같아져 4 이와 같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그 다음 또 표시하면은 F1 플러스 F3 그리고 F1 플러스 F 이거 여기 가시에서 만들었잖아. 아, 알겠습니다. F1 플러스 F1 제거했더니 남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되고 4보다 크 나왔다. F3 그리고 F4 그리고 6 이와 같이 되었어. 옳지. 그럼 계산했더니 F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커봤자 6이잖아. 그러면 1, 2, 2가지입니다. F1이 될 수 있는 2가지. 그 각각의 4, 5, 6 셋 중에서 중복형하여 2개를 택해주면 되고 나는 2 곱하기 4 콤비네이션이 4 콤비네이션은 계산할 수 있죠. 12입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그 다음은요. 6 넣으면 만족하는 거 없어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126 그리고 60 더하기 12라고 해서 몽땅 다 더해주면 198. 오케이. 답이 구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문제 출제하는 능력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혹시 EBS 영재교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미적분 4점 문항 28, 29, 30번 함께 보겠습니다. 미적분 좀 수의 미적분하고 다르게 계산이 좀 많습니다. 자, 28번을 보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런 3차 함수. 그럼 역함수 존재했으니까 뭐요? 미분계수 부호 변화가 없으면 돼요. 자, 그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그럼 실수 k에 대해서 hx는 k에서 x까지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gx의 평균 변화율이요. 그 다음 k일 때는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뭐지? k로 가까이 들어오면 이 값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뜻하는 것은 g 프라임 k의 값이 3분의 1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역함수 미분법에 따라 f 프라임 k의 값이 얼마? 3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찾아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 변화율이란 말을 했어요. 자, 이런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0 이 값이 최대일 때 k의 값을 알파라고 하죠. 가조건을 봤더니 h0 equal 1입니다. 제로 넣었어? 1이라고? 그러면 h0를 봤더니 h0는요 마이너스 k에다가 g0 마이너스 k예요. 이 값이 얼마?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0가 얼마요? 따라서 g0는 0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f의 역함수니까는 f0 equal 0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fx가 어떤 것인가 그 정보를 찾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 hx는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연속이라고 했으니까는 나 k로 하는 극한값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로로 갖고 제로로 하기 때문에 이 연속이라는 것에서 뭘 찾아내는가 하면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gk의 값이요. 제로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로가 아니라 gk
마이너스 K가 제로니까 내가 K입니다. 따라서 fk equal K라고 해서 f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냈습니다. 그럼 그 극한값이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요 놈이에요. 하나, 둘, 세 개 f에 관한 조건을 찾았네. 아, 그래. 그 다음에 f'0의 값이 최대가 되는 k의 값을 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가 뭔지 찾아내고 그러면 k 값도 그 알파를 대입했고 나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래. 좀 계산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실제로 어떤 종류의 어느 만큼의 계산을 해야 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fx라는 함수를 먼저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일 때 0이니까 원점 지나갔고요. k일 때 k니까는 y x라는 직선에서 k일 때 함수값이 k가 되도록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k에서 미분계수가 3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이에요. 따라서 f'0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와서 3일 때 이렇게 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y fx가 이와 같은 꼴이면 돼요. 오, 그래? 그럼 그런 걸 찾아내라. 나 이 경우가 최대가 되는 경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fx식을 다음같이 쓸 수 있겠네요. fx는요. 0일 때 0이고 그리고 최고창에서는 1이고 그리고 또 뭐 k일 때 k였기 때문에 fx는 yx라는 직선과 제로와 k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따라서 x 마이너스 k 3차식이니까는 또 다른 x 마이너스 t라고 플러스 x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아 그래 이제 k와 t만 찾아내면 되겠네. 뭐 전개식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f'x 또한 필요로 합니다. 요놈 때문에 f'x 전개시켜서 미분했습니다. 그 과정은 계산 많은 것이니까 한 화면에 담기 위해서 제가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계산해 줬더니 전개시켜서 계산했습니다. 이같이 2k 플러스 tx 그리고 플러스 kt 플러스 1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계수 부호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실수 x 대에서 내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차식에서 판별식 4분의 t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판별식을 계산해서 0보다 작거나 할게요. k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3 kt 플러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뭘 찾으면 돼? K값죠. 알파값. F'0 취했을 거. 그럼 F'0를 한번 먼저 써볼까? F'0라고 하면요. 여기 0, 대입했으니까 KT 플러스 1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최대가 되도록 하는 T값을 K값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써먹었나요? 예. 이것도 써먹었나요? 예, 여기 써먹었어요. 이거 써먹었나요? 아니요. K 대입해서 미분계 3이니까 K 대입하십시오. F' K equal 3이 되도록 해서 식을 만듭니다. 이거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얻어지는 식이요.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1의 값이 3이요. 옳지. 그럼 나 이거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니? 잠깐만요. 선생님, 나 이거라고 했어요. 옳지. 그러면 뭔가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니? 예. 여기에서 t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이 2차 부등식을 여기 대입해서 풀면요. 뭐 kt는요. 또 바꾸고, 다시 바꿔 써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새로 바꿨더니 kt라고 하는 값이 k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나는 k제곱 마이너스 1이 되었어요. k 범위의 제한을 받아야 되겠네. 왜? 나는 그래프 이와 같이 나왔으니까 k 범위가 제한이 있어야 최대인 경우가 나오겠죠. 알았어. 그 제한된 범위를 이 부등식에서 찾아내면 됩니다. k의 범위를 찾고 되어 있으니까 t 대신에
나눠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K 값의 범위를 구해냅니다. 계산 과정 일일이 제가 안 보였어요. 연립해서 식을 만들었더니 얻어지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K의 4승 마이너스 5K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은 이 두 식이 연립한 거예요. 이와 같이 나오더라. 그러면 나 이놈 가지고 K 범위를 구해내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1보다 크나고 K는 2보다 작거나 이와 같이 나오면 옳지 되었어요. 그럼 내가 최대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요. K가 얼마일 때요? 2일 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K 값, 즉 알파 값은요. 2라는 사실을 알아서 계산 과정을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K 값 알파 넣었더니 T 값은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T 값은 1이 나옵니다. 옳지. 그럼 선생님 다 끝났습니다. 이제 fx가 구해졌기 때문에 모든 건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저 옆으로 가볼까요? 예, 좋아요. 화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fx가 이제 어떻게 얻어졌는가 하면은 k와 t를 다 구했기 때문에 kt 다 집어넣고 fx를 만들어 봤더니 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이와 같이 얻어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은 2라고 구했고요. 이제 나를 계산해야 되는데 9 대입하면 돼요. 9 대입해서 계산하면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9 대입하고 K 값은 알파 2 넣고 G9 넣고 계산하면요.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H9의 값을 구해주면 7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G'9라고 하면 9일 때 함수값 찾아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해줬더니 얻어지는 식의 값이 G'9의 값이 계산 일일이 다 제가 안 보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1이 나와요. 옳지. 그럼 알파와 그리고 나를 곱해서 계산하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4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제가 중간에 계산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안 둬도 됩니다. 똑같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 어떻게 했니? 문제를 내가 어떻게 번역 해석했는가를 보십시오. 우선 hx가 실수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고 h제로가 1이래요. 평균 변화율, 그 연속이니까 극한값은 미분계수, 그런 걸 이용한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미분계수. 그래서 찾아낸 정보가 f0는 0이고 f'k는 3이고 fk equal k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fx를 이와 같이 놓고 이제 미분돼서 주어진 이 찾아낸 이 식에서 k와 t를 죄다 구해낸 거예요. f'0는 이와 같은 값이 되었고 내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아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거 역시 최근에 킬러 문항이 없어진 준 킬러 문항에 해당됩니다. 3차 함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미분법입니다.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최근에 달라진 경향 중에 하나가 이 급수, 등비급수에 대한 문제인데 도형과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냥 식으로 주어진 등비급수, 급수에 대한 문제가 2025 수능에서도 그대로 다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내가 수렴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AN은 R의 n-1승인데 수렴하였기 때문에 R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고 제로는 없겠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또는 0보다 크고 R의 값은 1보다 작겠죠. 수렴한다고 그래서 이런 걸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제로래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EN 짝수 번째이고 절대값을 붙였어요. 뭘 알았어요? 공비 R이 양수이면 둘 다 양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로가 안 나오겠죠. 따라서 공비 R은 마이너스 음수임을 알았습니다. 이건 탈락.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이 식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넣고 계산해 볼까요? 자, 나 요놈은 계산했더니
공비는 R제곱이 되었고 첫 번째 항은 20 곱하기 두 번째 항이기 때문에 20R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을 붙였죠.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공비 플러스 되도록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R 세제곱이니까 이와 같이 되었고요. 그래 얘는 1 대입했더니 역시 두 번째이 되어서 21 곱하기 절대값 붙었잖아. 마이너스 R인데 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겠네. 이와 같이 되었어. 옳지. 그러면 제로이기 때문에 같아지 됐어요. 자, 그러면 R에 대한 방정식이니까는 요 범위 안에서 R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수능에서 이제 출제됩니다. 도형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낼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출제 안 될 것이고 이렇게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자, 요거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서 R 값을 찾아줍니다. 어떻게? R을 없애고 계산하면 R에 대한 그 방정식이 됩니다. 그 R에 대한 방정식 풀어서 해결하고 계산하면은 R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 R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예요. 그래서 R 값을 구해서 계산해 주면은 얻어지는 값이 R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는데 칠판 제한된 칠판이라서 다시 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수렴한대요. 급수가 수렴하면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이게 0으로 수렴해야 돼? 그래. 그러면 R은 구했어. 나 또한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Bn을요. 첫째 항 B1이라고 하고요. 공비를 S라고 합시다. Sn-1. 자, S가 뭔지 찾아내고 B1이 뭔지만 구하면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 내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식을 바꿔서 표시해 볼까요? A에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승이고 그 절대값이 붙였네. 4분의 1에 n-1승이고 그 다음 나는 B1에다가 그리고 S에 n-1승입니다. 내 극한값이 제로예요.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은 등비 및 절대값 큰 걸로 하죠. 4분의 1이 귀찮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 n-1승을 곱해서 식을 새로 다듬어 봤더니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1승 곱했어요. 그 다음 또 식을 다듬어 봤더니 플러스 B에 B1에 마이너스 4S에 n-1승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 1 되었고요. 자, 내가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죠? 찾았죠? 내가 마이너스 3이고 S라고 하는 값이 4분의 1인 걸 찾았습니다. 따라서 찾아낸 것은 B1은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S는 4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해서 끝났어요. 그러면은. 그럼 B1 구해졌고 공비 구해졌기 때문에 구하고서는 다음 여기 대입해서 바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첫째 항은 B1의 제곱이요. 9. 공비는 이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오케이. 따라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4를 곱하고 다듬고 정리하였더니 나는 12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등비급수와 관련되는 도형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산입니다. 공비를 찾아내고 첫째 항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29번 문제는 최근에 출제되었던 수능 또는 구평 문제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표시해놓고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다음은 30번입니다. 계산량이 좀 많고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배운 지식 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킬러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꼭 킬러는 아니고요. 자, 볼까요? 상수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찾아낸 것은 f0의 값은 0이고요. f'x의 값은 ln 2의 절대값 x승 그리고 절대값 x 마이너스 a 이와 같이 됩니다. 이건 뭐예요?
절대값 x를 썼기 때문에 y축에 관한 대칭입니다. 자, 함수 fx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 fx는 이 점에서 극값을 갖습니다. 그런데 나 이거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ln 2분의 3에서 다 극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f-ln 2, 또 다른 극점에서 함수값을 이와 같이 하였다. 그렇게 되는 k를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0에서 k까지 이것의 정적분 값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절대값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은 상수일 테고 분모를 미분하면 f'x이기 때문에 f'x의 부호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p 값을 구하고 그리고 100a 곱하기 2의 p승을 하라. 그럼 a도 구해야 되겠네. 자, 옳지. 그럼 제일 먼저 이 점에서 그 값을 갖기 때문에 가져다 대입하였더니 요놈 대입하면 제로입니다. 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a가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2분의 1이라고 해서 a가 먼저 구해졌습니다. 그럼 a는 해결되었다. 이제 적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 fx라는 함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짝 살펴볼까? 예. 제로일 때 제로 원점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도함수가 y축에 관한 대칭인 일명 우함수입니다. 그럼 그것의 부정적분은 이와 같은 식으로 원점에 관한 대칭인 기함수꼴이겠네요. 그렇죠? 그래. 자, 그때 이 점에서 함수의 값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 나를 m이라고 해볼게. 그럼 fk의 값은 6m이기 때문에 k를 대입한 함수의 값은 6m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어디서 0에서 k까지 적분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있어요. 옳지. 쌤 알았습니다. 0에서부터 이 점까지는 f'x가 마이너스 즉 감소합니다. 그놈을 벗어나면서부터는 f'x가 플러스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테그랄 0에서 k까지 안에 주어진 이 식이요. fx 플러스 그리고 요 놈은 또다시요. f 마이너스 k의 값은요. 마이너스 k의 값은 fk와 같습니다. 원점에 관한 대칭이니까. 그럼 플러스 fk라고 놓고요. 그리고 절대값 f'x dx인데 봤더니 x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인테그랄 0에서 ln 2분의 3까지는 f'x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는 fx 플러스 fk 그리고 마이너스 f'x dx 이거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써나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더 써나갑니다. 자, ln 2분의 3에서부터 k까지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f'x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나 이와 같을 때는 fx 플러스 fk 그리고 f'x dx입니다. 옳지. 자, 여기까지 알아듣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었죠. 자, 그 다음은 분모를 미분한 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로고요. 나는 마이너스 ln 절대값 fx 플러스 fk 제로에서부터 ln 2분의 3까지 마지막 30번 문제라서 계산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분모 미분하면 분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ln 절대값 fx 플러스 fk 그리고 ln 2분의 3에서부터 옆으로 이번에 좀 길게 풀이 나갔죠.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fk의 값은 6m입니다. fk의 값은 6m이고요. 그리고 제로 대입하면 f제로는 0입니다. fk가 6이고 6m이고 요 값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은요. 2분의 3 대입 마이너스 m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넣고 계산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안 보여도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였더니 앞에 것은 ln 5분의 6이 나오고 그 다음 뒤에 것은 계산했더니 ln 5분의 12가 나옵니다.
따라서 나는 ln 5분의 72가 나오. 내가 바로 p입니다. 끝 됐죠. 따라서 E의 P승의 값은 5분의 72입니다. 그러면 E의 P승도 구했고, 그리고 A 값은 2분의 1인 것도 찾아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건 25분의 72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값은 A 값 2분의 1이었죠. 1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5분의 72라고 해서 구해주면 답은 144가 나옵니다. 자, 계산이 많죠. 자, 선택 미적분은 그래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계산입니다. 차분하게 제가 어떻게 했는가 아마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미적분 선택자들에게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쉬운 시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렸습니까? 기하 문제 안 올려준다고 좀 여러 학생들이 좀 그랬어요. 예, 기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쌍곡선에 대한 겁니다. 쌍곡선의 정의가 뭐죠? 평면에서 두 정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집합입니다. 자, 문제 볼까? 양수 A와 C에 대해서 F, C0, 이 점, 그리고 F 마이너스 C0, 이것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Y제곱 이퀄 1이니까는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A, 요놈의 값이 A입니다. 나는 C이고요. 초점이요. 그리고 추측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쌍곡선 위의 점에서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2A가 됩니다. 그 두 직선 PF'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쌍곡선 위에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점,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P점을 잡았습니다. 자, PQ의 길이가 3분의 A래요. 그리고 PF' 위의 점 Q가 있대요. PF' 위의 점 Q가 있고, 그렇게 3분의 1 되는 점. 그 다음에 QF와 Y축이 만난 점을 A라고 하였습니다. A에서 PF와 PF'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R과 S라고 하였습니다. 기하기 때문에 그림만 잘 해석하면 거의 다 됩니다. 자, AR과 AS 길이는 같다고 했습니다. AR과 그리고 AS 길이는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나 이거 정사각형이네. 예, ASPR 정사각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길이 갖고 직각이잖아. 이것도 수직이고요. 다. 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니? 자, A제곱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쌍곡선의 뜻과 그 쌍곡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만 봤더니요, 이거 쌍곡선이라고 했잖아요. A라는 점이요, 쌍곡선은 어떤 특징이 있죠? 예, 점근선의 수직이동분선에 관해 대칭입니다. 쌍곡선의 중요한 성질, 나 Y축에 관해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봤더니, 예,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고 Y축에서 딱 절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 봤더니 또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 이 길이 하고요, 이 길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나 직각이고 이 길이 옳지. 따라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합동이에요. 그래? 합동이요. 그럼 그 다음 보세요. 나 요놈 길이, 예, 요거하고 같죠? 그 다음에 요 길이, 예, 요놈하고 같죠? 요놈. 그 다음에 그놈에다가 쌍곡선의 정에 따라 나하고 길이의 차. 요렇게만 놈의 길이 차이가 추측의 길이인 2A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A요, 내가 A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예요. 자, 쌍곡선의 뜻을 알아야 되고, 쌍곡선 말 자체가 대칭이잖아.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했고요.
아, 그러면요. 쌤 이거 3분의 a라고 하면 이건 3분의 2a가 됩니다. 옳지, 옳지. 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막꼭지가 같고 직각이고 닮은 꼴입니다. 2대1 닮은 꼴이에요. 옳지. 그러면 P식 길이가 얼마요? 내가 A였기 때문에 P식 길이는 2분의 A가 됩니다. 오케이. P식 길이가 2분의 A요? 그럼 RC의 길이와 요놈의 길이가 같죠?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요? A에다가 2분의 1을 더했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고요. 여기 A를 다시 더해서 따라서 요 길이는 2분의 5A가 됩니다. 옳지. 그럼 쌤 다 끝났어요. 직각삼각형이잖아.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했더니 나는 다음과 같이 2분의 5A의 제곱 플러스 2분의 A 제곱의 값이요. 빗변 길이인 이 C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초점과 주축 사이의 관계에 의하면 나는 4에다가 A제곱 플러스 3 오케이 됐죠. 쌍곡선의 방정식에서 그러면 A제곱이 얼마인지 바로 구해졌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A제곱의 값이요 5분의 24가 나옵니다. 자, 제가 뭘 이용했습니까? 쌍곡선의 뜻,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 그놈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는 주축의 길이다. 쌍곡선 말 자체가 대칭입니다. Y축의 대칭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사각형 이용했나요? 예. 직각삼각형 합동과 닮음을 이용했나요? 예.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29번. 좌표 평면 위의 세 점 A, B, C에 대하여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을 봤더니 P라는 점 AP와 BP 내적이 제로입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지요? AP, BP 내적이 제로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하면은 A와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의 점 P라는 거예요. P는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P. 왜? 지름의 원주각은 수직이잖아. 그 다음 이건 뭐예요? OP와 CP의 내적이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요 0보다 크나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둔각이 아니면 됩니다. 그런 걸 찾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Q, B, Q, B, Q에 대한 위치 벡터네. A를 넘겨줬더니 얻어지는 식이 QA 벡터 마이너스 QB 벡터이기 때문에 A, B 벡터는 4배의 QP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양의 실수배에 의해서 A, B, QP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딱 4배요. 그리고 QA, 2라고 했어요. 그러면 AP와 AQ 내적이 K이다. 20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고 A, B, C의 좌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좌표가 주어진 것은 벡터의 승분과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의 좌표, 승분만 계산하면 바로 됩니다. 자, 원점 5가 있고요. A점의 좌표 2, A라고 그러고 2, 0요. 그 다음 B점의 좌표 6, 6, 0. C점의 좌표 0, 1, 가조건에 의하면 A, B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P라는 점이 있습니다. 원을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 좀 잘 못 그려. 예, 이 위에 P가 있어요. 그런데 OC와 OP가 이루는 각은 둔각이 되면 안 되니까는 반원 위에 것만 택해야 돼요. 오케이, P라는 점은 AB를 지름으로 하는 위쪽 반원 위에 여기에 P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또 뭔가 하면은 A, B 벡터가 나조건에 의해서 QP 벡터, QP 벡터의 4배래요. 방향이 같고 크기가 4배. 그런데 QA 벡터의 크기가 2였기 때문에 A를 중심으로
반지름 2가 되는 원 위에, 반지름 2가 되는 원 위에 Q점이 있으면 옳지, 알았어요. 그러면 PQ는 어떻게 잡으면 됩니까? 평행하게 나가야 되고 얘 길이는 크기는 4이기 때문에 크기가 1 되는 걸 잡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P요, 내가 1이요, Q입니다. 옳지, 되었어요. 이제 뭘 하면 되는가 하면은 AP 벡터와 AQ 벡터의 내적이기 때문에 Q점의 좌표를 구하면 되고 P점의 좌표를 구하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이렇게 만들었더니 밑변 길이가 2가 되고 윗변 길이가 1이 되는 등변 사다리꼴, 등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인 2와 같습니다. 옳지. 그러면 해결되었습니다. 내려놓으면 2분의 1이고 내려놓으면 2분의 1이고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2분의 루트 15입니다. 따라서 Q점의 좌표는 2분의 5 그리고 2분의 루트 15임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P점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루트 1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A점은요. A점은 E0라고 했기 때문에 AQ 벡터, 그리고 AP 벡터, AQ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면요. 갖다 계산하면 되겠죠. 2분의 5, 2분의 5, 그리고 2분의 루트 15. 내적, 그리고 2분의 1, 그리고 죄송합니다. 2분의 3, 예. 2분의 1, 2분의 루트 15. 오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계산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은 2분의 9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설지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게 아주 간단하죠. 선생님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교과 타는 제목이 평면 벡터의 내적과 성분이고 좌표가 주어졌고 좌표 평면에서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A점, P점, Q점의 좌표를 찾아내서 간단하게 좌표와 성분, 벡터의 성분과 내적을 이용해서 계산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30번입니다. 공간 도형입니다. 공간 도형하면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정사형, 그리고 3수선의 정리, 이면과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그것을 벗어나는 문제는 거의 내질 않습니다. 그런데 공간이라서 이게 만만치 않죠. 자, 차분히 문제 한번 볼까요? 공간에 점 P를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있다. 알파라는 평면인데 P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어요. 알파 위에 있지 않은 공중에 떠 있는 서로 다른 두 점 A와 P를 평면 알파 위로 정사형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한다. A 길이는 9만큼 높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A-P와 A-B'는 5. 나는 8.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 자, 그 다음에 B'의 중점을 M, 그리고 A에서 MB를 바라본 가격 크기는 직각, A에서 MB를 직각, 수직이란 말이 있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삼수선의 정리, 직각삼각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평면 A, P 복잡합니다. 그리고 O, B 다시 이것과 직선 BM이 이루는 외곽의 크기를 세타라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가격 어떻게 되죠? 그 평면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로 구해내야 됩니다. 그럼 그 코사인 값을, 그 제곱의 값이 P분의 Q다. P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해설지에 있는 그림을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하나씩 따라서 한번 표시해 볼까요? A 이 길이가 9라고 했습니다. 9. 그 다음 A-P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A-B의 길이가 5.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8. 중점이었기 때문에 4. 선생님,
나 이등변 삼각형인데 빗변 길이가 8이고 등변이 5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 직각이고 이 길이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있지만 3 될 수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자, 그럼 뭘 구하라고 했니? 예, A, P, B'라는 삼각형이 존재하는 평면과 BM이 이루는 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러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그 평면 위로 수선을 내리고 있을 때 수선의 발 그리고 정사형 이용해서 세타 이걸 구해야 되죠. 그래서 B점에서 A, P, B'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습니다. 수선의 발이요. 자, 그러면 H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M이고요. 내가 P이고요. 내가 H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 계산보다도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BM의 길이 그리고 MH의 길이 이걸 찾아내야 되네. 그래, 뭘 찾아내야 된다고? 예, BM 이 길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이잖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될 것 같으네. 직각 수순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 구해야 되는데 이것도 평면 성질 등을 이용하면 되겠네. 자, 방법은 제가 가르쳤어요. 이제 그 다음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제가 소개해도 되겠나요? 예. 자, 길이가 9이고 5고 4고 3이고 5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수직 직각이 잔뜩 보이죠?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나 요놈하고 수선의 발 내리는 것하고 제 설명을 힌트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30분은 살짝 보류해도 대학 학교에 큰 지장은 없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의 직각입니다. 그리고 평면으로 수선 내리겠죠. 그리고 수직이었습니다. 3수선 정리해서 나도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요, 사각형 A, M, P-H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A, M, P-H는 직사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길이는 4라고 이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 요놈 길이 지금 필요했잖아요. AH 길이요. AH가 아니라 이 길이요. 이 길이는 나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래. 요놈 길이하고 요놈 길이가 같아요. 자, 5하고 9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구해줬더니 요놈의 길이가 내가 이게 구해진 거예요. 요놈의 길이가 루트 106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5하고 9 가지고 요거 계산한 거예요. 루트 106이요. 오, 그래. 자, 그러면은 나는 해결됐어. 이제 BM을 구해야 됩니다. 옳지. 그럼 BM은 도대체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자, 수직이니까는 우리들 평행입니다. 직사각형은 나 또 평행이고 평행입니다. 직각입니다. 직각. 옳지.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이에요. 그리고 요놈 길이는 요 길이는요. AM 길이기 때문에 요 길이 찾았죠. 그놈 길이로 구해주면 3 루트 10이 나옵니다. 구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3 루트 10이고요. 그래, 요놈 길이는 9입니다. 닮음꼴이기 때문에 닮음비를 이용해서 뭐가 구해지겠어요? 지금 우리 이걸 구해야 되는데 나 이 길이 구해지잖아요. 그리고 직각이기 때문에 그럼 이 길이도 구해지고 다 구해집니다. 자,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요? 복잡하게 그렇게 구했네. 그렇게 해도 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 또한 계산합니다. 자, 자세한 계산은 제가 안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요놈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나는 106이 나오고 나는 116이 나오고 약분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보면은 나는 58분의 53이 나오니까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제 이 풀이에 눈독 들이지 마십시오.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용한 것은 삼수선의 정리입니다. 이거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 라고 하면 빨대 또는 나무젓가락 가지고 실제로 공간에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하여튼 30번 제가 자세하고 치밀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